사진이나 영상, 글 이런 것처럼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을 컨텐츠라고 이제 불러요.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그런 사람들을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불러요. 뭐 블로거라던가 유튜버, 그런 분들도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봤을 때 초기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만 해도 블로그에 글을 쓸 때 뭐 컴퓨터만 있으면 되겠죠. 뭐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핸드폰 카메라가 있으면 되겠고, 영상 같은 경우에도 물론 촬영 장비가 조금 필요하긴 하지만 저는 지금 유튜브 찍을 때 여기 있는 이 카메라 그리고 마이크 그 두 개 해서 얼마죠? 10만 원이 들지 않았거든요. 물론 컴퓨터는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만 또 있으면 되고, 사진 같은 경우에도 사진 촬영을 하는데 카메라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어떤 창업을 한다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용이 적게 들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즘은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을 모아서 관리해주는 그런 업체들도 있고,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도 있고,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의 대부분의 일들이 블로그에 글을 쓴다거나 마케팅을 관리한다거나 혹은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이 컨텐츠랑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마케터로 활동하고 있는데 어떤 기업의 홍보를 위해서 컨텐츠는 거의 필수예요.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포스터를 만들어야 되고, 그 포스터를 온라인에 올리기 위해서 글을 써야 되고 사진을 찍어야 되고, 행사가 끝나고 나서는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다시 글로 쓰고 영상으로 만들고 사진을 올리고, 이런 모든 작업들이 사실은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마케팅과 컨텐츠를 떼놓을 수가 없는데, 만약 내가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 나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일단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들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뭐든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겠죠. 우리 집 앞에 치킨집이 있어요. 그 치킨이 맛있어. 그러면 그 치킨집을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커피쇼를 갔다 왔어요. 그러면 그 커피쇼를 알리는 목적으로 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런 식으로 내가 하나 둘씩 만든 컨텐츠를 블로그 아니면 유튜브 이런 식으로 온라인의 플랫폼에 올려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얻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배워도 내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마케팅과 컨텐츠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날 며칠 밤을 새워서 만든 컨텐츠를 딱 내놨는데 반응이 제로일 때가 있고, 엄청 쉽게 만든 컨텐츠를 올렸을 때 반응이 훨씬 더 좋은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머리를 싸매고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야지 라고 고민한다고 해서 컨텐츠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이 컨텐츠를 사람들 앞에 내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그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서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뭔가 디벨롭하는 과정? 저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결국에는 컨텐츠가 좋다, 좋지 않다를 판가름하는 것은 소비자의 반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사람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 보는 거,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한 감을 잡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련된 책과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이나 강의는 뭐 글쓰기 강의, 아니면 카드뉴스 제작하는 방법, 아니면 영상 편집하는 방법, 아니면 홈페이지에 랜딩 페이지 만드는 방법, 그런 식으로 뭔가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술적인 요소들을 배울 수 있는 책이나 강의, 이런 것들을 들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혼자 열심히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컨텐츠 제작에도 기본적인 요소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요소들, 다른 사람들이 만들 때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경험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컨텐츠라는 거는 어디서 세상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기존에 있었던 컨텐츠와 기존에 있었던 컨텐츠, 거기에 내가 뭔가를 더 붙여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가 경험하고 보고 듣고 했던 것들이 다양하면 그 컨텐츠를 확장시킬 수 있는 범위도 굉장히 다양해지는데, 내가 경험한 것이 적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작으면 그 범위가 한정적이게 돼요. 그래서 사실 저도 컨텐츠를 만들면서 혹은 마케팅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게 일에 다 도움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성향을 가지신 분들, 그런 경험이라던가 소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로운 것에 대한 경험을. 그래서 그런 분들이면 아마 이런 직업도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메모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는 이 메모장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아이디어를 적는다라고 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메모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3P 바인더라는 바인더를 이용을 하면서 그때그때 떠오르는 내용들 혹은 아이디어 같은 것들도 메모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이냐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유튜브에 관련된 컨텐츠들 생각나는 것들이 그때그때 있으면 관련된 것들을 미리 적어두고,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면 여기서 살펴보는 거죠. 아, 이런 아이디어를 좀 활용하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메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누군가와 했던 대화를 가지고 컨텐츠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얼마 전에 제가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컨텐츠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모아둘 수 있는 메모하기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솔직히 좀 멋지잖아요. 저는 멋지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창작의 고통에 시달리는 직업이기도 해요. 저는 오랫동안 일을 잘 못하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 제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반복적인 일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심하고, 시간을 오랫동안 들인다 해도 좋은 결과물이 안 나올 때가 되게 많아서 시간을 좀 줄이되 다른 활동들을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 그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른쪽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